합격할까요? 작년에는 이제 경매 때문에 못할 거예요. 경매 때문에. 공통점이 뭐예요? 다 합격하더라 이거예요. 다 합격. 그러니까 오늘 뭐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올 합격이네요. 공통점이. 아 정말이에요. 정말.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민법상 계약과 관련돼서 15개 전형계약 꼭 한번 본능적으로 나와야 되는 계약재산 그러면 증매격 대처는 소사임 몸은 고도연 이임조여 그다음에 기타는 종하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약과 강론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보자고요. 자, 계약과 강론. 그러면 강론 그러면 벌써 시험 범위가 이제 나와야 되겠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교환과 관련돼서 하나 더 추가한다면 교환 밑에다 한매라고 하나 써요. 한매건이 이제 뭐에 들어가거든. 시험 범위야. 그래도 시험 범위는 알고 가야 되겠죠. 그럼 매매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매매, 교환, 임대차, 한매. 올해는 뭐예요? 한매가 나올까요? 교환이 나올까요? 좀 잘 찍어봐요. 올해는 교환 계약이 나옵니다. 작년에 한매 계약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도 꼭 여쭤봤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올해 그러면 매매, 교환, 임대차, 한매와 관련돼서는 등기법으로 우리가 출제 예상이 되고 대비를 좀 해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매매라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매매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매매는 그러면 매매 뒤에 뭐가 감춰져 있어요? 계약이잖아, 계약이죠. 그러면 써봐요. 자, 계약은 뭐예요? 합의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래서 써요. 낙성계약이네. 그렇죠. 낙성계약. 자, 매매는 어때요? 자, 여식이에요, 불여식이에요? 자, 불여식이네. 그래서 불여식. 쌍무예요, 편무예요? 쌍무. 그래서 쌍무계약이네요. 쌍무계약. 이렇게 되는 거네.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유명계약이 되네요. 그러면 무슨 계약일까요? 전형계약이 되네. 같은 말이니까. 전형계약.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매매계약은 그러면 매매의 개념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합의라는 약정이라는 단어가 다 항상 들어가야 돼요. 낙성은. 낙성계약은. 낙성의 반만 말은 뭐가 될까요? 여물계약이 되네. 여물계약. 그렇죠? 자, 그러면 불여식의 기본 반대말은 요식. 쌍무계약의 편무. 유명, 무명, 전형, 비전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매매 성립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성립과 관련돼서 몇 개인지 한번 점검 한번 해보자고요. 자, 매매는 쌍무계약입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줄 한번 딱 끊어봐요. 쌍무계약. 쌍무계약. 자, 매매는 무슨 건이 읽어봐요. 재산건이네. 재산건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재산건, 물건, 채권, 유가증권을 이전하여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읽어봐요. 매매의 대상물은 또 까먹었다. 재산건이잖아. 재산건. 그러면 재산건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이죠. 그러니까 물건, 재산건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자, 이렇게 좀 해석해 보라고. 해석을 할 때. 그냥 사람들이, 자, 그러면 매매의 대상물은 재산건이라는 거야. 재산건. 재산건이니까 재산건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우리 대부분 선생님은 여기만 맨날 강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뭐 있다, 없다가 뭘 중요해? 매매의 대상물이 중요한 거지. 그러면 매매의 대상물은 무슨 건이다? 지상건이라는 거. 재산건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보죠. 자, 이번은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여기에다 잘라봐요. 잘랐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이제 민총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자기가 진짜 양심이 있으면 한번 잡아보자고요.
뭐예요?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공통점은 성립 요건이네. 그거는 공통적으로 갖춰져야 되겠죠. 그래서 읽어봐요. 일반적 성립 요건이네. 그러면 자, 일반적 성립 요건으로서 모두 공통적으로 갖춰야 돼.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이제 읽어봐요. 성립 요건. 읽어봐요. 성립 요건. 읽어봐요. 성립 요건이야. 성립 요건. 그렇죠. 성립 요건. 그러니까 그러면 자, 그럼 우리가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읽어봐요. 당, 모, 의.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자, 그러면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으면 일반적 뭐가 있죠? 효력 요건이 있네요. 일반적 효력 요건이네요. 자, 당사자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 자, 목적과 관련돼서는 읽어봐요. 학가, 적사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학이 뭘까요? 학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 자, 의사 표시가 뭐 해야 돼요? 일치해야 되고, 뭐가 없어야 돼요? 하자가 없어야 돼. 이게 바로 정상적 의사 표시거든. 그럼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하자가 있다면 이게 바로 비정상적 의사 표시라는 거야. 자, 비정상적 의사 표시는 이 민법에서 4개의 조문을 두고 있어요. 107조 비진의 의사 표시. 그러면 벌써 우리 수험생들은 자, 비진의 의사 표시 그러면 비유 RR 무선. 비진의 의사 표시는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하나.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는 무효로 한다. 단 선의의 제3자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우리 107조를 추가하면 비유 RR 무선 이렇게 된다고. 자, 108조 통정 무선이 돼. 통정의 표시는 언제나 무효야. 자, 이항과 관련돼서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그걸 줄여놓은 게 통정무선이 된다고. 자, 109조와 관련돼서는 착오죠. 내중착, 중무선. 자, 그러면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는 피의자가 취소할 수 있으나 단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피의자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이항과 관련돼서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110조와 관련돼서는 사기 강박이죠. 사기 강박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 자, 이항과 관련돼서 제3자 사기 강박이 있어요. 그러면 제3자 사기 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자,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단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뭐예요? 107조. 자, 못 외우면 숙제도 못 해요. 비유, RR, 무선. 자, 그러면 이제 기존의 11월 달들은 딴 학원에 제가 민법을 2군데 강의하거든. 그래서 107조, 비유, RR, 무선, 108조는 통정, 무선, 109조는 뭐예요? 내중착, 중무선. 그 다음에 사강치선, RR치. 이렇게 이제 오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학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연습하고 가죠. 읽어봐요. 학정, 효력 요건, 의사 표시, 성립 요건. 자, 당사자, 무슨 요건? 성립 요건.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보고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면 미쳐버리는 거야. 미쳐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뭐봐요? 그러면 효력 요건의 나오바리가 뭐냐? 바로 무효가 취소야. 그 무효 취소는 성립 요건이 아니라 효력 요건이거든. 자, 읽어봐요. 무효란. 자,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자, 성립 요건 갖췄어, 안 갖췄어? 갖췄죠.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까워. 써먹자. 그래서 무행의 재생이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 그래서 무행의 재생을 3가지 조문을 두고 있어.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 138조 무행의 뭐다 전환, 139조 무행의 취인을 두고 있거든. 왜 그러면 무행의 재생이 나올까요?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뭐야? 아까우니까. 그렇죠? 그럼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요 지문을 해석하고 가보죠. 봐봐요. 자,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
자, 그러면 잡아봐요. 자, 당사자가 부존재한 경우 무행이 주인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어의 X죠. 그러면 요거는 X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무효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있는 거야.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무효. 무효란 성립 요건은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갖춰야죠. 근데 앞에 읽어봐요. 당사자가 부존재한데 성립 요건 갖췄어, 안 갖췄어? 안 갖췄죠. 그럼 결론적으로 무행이 주인을 균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규칙적이고 재밌는 문장이야, 이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민법이 재미가 없다라는 것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민법은 진짜 재밌는 과목이에요. 재밌는 과목이에요. 처음에는 괴롭겠지. 어떤 기초가 그러면 이제 기초가 하나씩 쌓이고 나면 민법은 진짜 재밌는 과목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당사자가 부존재했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법률행위 자체가 부존재한 거거든.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여기에서 확정은 그러면 성립 요건이야, 효력 요건이야? 효력 요건. 그러면 효력 요건이에요. 그러면 확정은 그러면 언제 확정이 되면 돼? 이행기까지 확정이 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든 게 쉬운 게 여기 한번 봐봐요. 횟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시가. 먹을 때 확정이 되는 거야. 이행기까지. 그러면 이행기까지 확정이 되면 돼. 그럼 타인 권리 매매도 가능, 불가능? 가능. 왜? 이행기까지 확정이 되면 되거든. 그러니까 요걸 해석했으면 이제 요거는 자기가 해석해 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언제까지 확정이 되면 된다? 이행기까지. 그러면 이를 사후에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이 말은 언제까지 확정이 되면 된다? 이행기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이 되죠. 그러면 매매 목적물이 재산권과 대금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의 비용, 재무 이행기, 이행 장소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읽어봐요. 결론. 매매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언제까지 확정이 되면 돼? 이행기까지. 그러면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민총으로 우리가 근본을 우리가 가야 돼요. 근본을. 요거. 자, 여기 바로 뭐 읽어봐요. 확정. 확정은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확정은 성립 요건, 효력 요건. 효력 요건. 그러니까 우리 민법 시간 여기는 그나마 다행인지 아세요? 자, 민법 기본 딴 데 두 군데 하는 데는 이거 외우지 않으면 수업도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수업 들어오기만 해봐. 들어오기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걸 머릿속에 딱 구조를 그려놔야 돼.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다시 한번 연습해봐요.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성립 요건. 읽어봐요. 효력 요건. 성립 요건. 효력 요건. 이게 나와줘야 되는 거야. 자, 권리능력. 그러면 결론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으면 뭐예요? 무효. 절대적 무효예요. 어사능력이 없다. 절대적 무효. 그렇죠? 행위능력이 없어. 절대적 취소 사유가 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나올 때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만취된 미성년자. 만취가 됐대요. 어사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무효. 자, 미성년자는 취소. 읽어봐요. 무효와 취소는 어때요? 자, 효력 요건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무효와 취소도 경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이런 말을 써주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도 결론적으로 경합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생기거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걸 머릿속에 확실히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3번을 확실히 이해해 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외울 게 하나 나오네. 매매의 대상물은 무슨 건이다? 재산권이다. 그러면 재산권은 그러면 물건, 채권. 물건, 재산권도 재산권이죠. 그러면 매매의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우리 확정은 이행기까지 확정이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민총과 관련돼서 확정,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자, 매매대금의 시가에 따르게, 여기 동그라미 있잖아요. 매매대금의 시가에 따르게 하는 계약은 여의다. 자, 그러면 요거는 근본이 어디에서 오느냐? 자, 그러면 요 부분과 관련돼서 또 우리가 한번 잡아보자고요. 적법은 몇 개? 눈치도 되게 없어요. 자, 두 가지가 있네.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이 있네. 자, 적법은 성립 요건이 효력 요건이 또 까먹었다. 효력 요건이잖아. 자, 그러면 임의 규정이란 그러면 자 반사의 질서 관계없는 규정. 그거는 써먹지는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 그러면 여기 이제 임의 규정이란 이렇게 써놔봐요.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규정. 이게 무슨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야. 강행 규정을 반대해서 가면 되죠. 그러면 강행 규정은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없는 규정. 이게 바로 뭐예요? 강행 규정이야. 자, 강행 규정은 몇 개? 2개. 아, 눈치도 이제 빨라요. 자,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이 있네요. 자, 집사람이 이제 민법을 제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이제 2차가 떨어졌어. 3개 차이로. 애 때문에 그 떨어진 거죠. 한 2달 공부하고 3개 차이면 뭐. 자, 그래서 뭐예요? 집안에 들어온 적이 없어. 2달 동안은. 스타디 카페에서 공부한 거. 자, 그래서 이제 병이 났어. 병이. 당뇨가 생겼어요. 당뇨.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이제 공시도 작년에 저한테 들어봤고 제 걸 들어봤고요. 민법도. 그러면 이제 올해하고 작년하고 다른 게 이거예요. 옛날에는 뭐 들어온 척도 하는데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그래요.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되게 웃겨요. 웃긴다라는 거야. 웃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라고 그러느냐. 자, 그러면 민법과 관련돼서는 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들어봤으니까 제가 강의의 흠이 뭐냐 그래서 물어봤어요. 피드백을 한번 해봤죠. 모르는 것은 당연한 거다. 좀 수업 시간에 윽박지르지 마라. 그렇죠. 집에서 윽박지르는 것처럼. 그래서 요즘은 뭐 자꾸 웃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답답해. 당신이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적법과 관련돼서는 무슨 규정이 있어요?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은 다시 무슨 규정이 있다?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 단속 규정이 뭐예요? 사법상 효력은 있으나 단 처벌은 감수해야 돼. 효력 규정은 사법상 효력은 없고 처벌도 감수하는 것. 이게 무슨 규정이죠? 강행 효력 규정이 된다는 것. 그러면 우리 32회 때 어떤 문제가 출제됐어요? 단종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이 바르게 묶인 것. 이게 바로 32회 때 바로 민법 박스 문제로 출제된 거거든. 그럼 대표적으로 단속 규정에서 대표적인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중간생략등기가 있거든. 중간생략등기. 자, 중간생략등기는 단속 규정이에요. 자, 그러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등기는 이때는 뭐예요? 효력 규정이야. 합의가 있든 없든 절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강행 규정하고 비슷한 성질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무슨 행위가 있죠? 탈법 행위가 있어. 탈법 행위란 강행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위반한 게 무슨 행위일까요? 이게 탈법 행위거든. 자, 그러면 봐봐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사모님은 국유재산을 취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거는 무효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탈법 행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적법은 2가지가 있어. 임의 규정과 무슨 규정이 있다? 강행 규정이 있어. 자, 그러면 계약법 잡아요. 전화 한번 해드렸어요. 계약법 어디서부터? 계약의 승리부터 어디까지 배웠죠? 임대차 전까지. 이거는 전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라는 거야. 임의 규정. 그러면 임대차부터는 뭐예요? 강행 규정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걸 이제 해석을 잡았으니까 요걸 제대로 이제 해석하고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매매계약, 매매대금이 시가에 따르기로 한다는 계약은 잘라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라는 거래. 그럼 임의 규정은 당사자가 특약으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럼 결론적으로 이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해석하기 위해서 민총에서 적법까지 구경을 했다라는 겁니다. 적법. 그러면 그냥 외우는 것보다 왜 이 지문이 어디에서 도출이 된 건지 그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죠. 자, 매매계약은 여기에다 동그라미 쳐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쌍무, 유상, 낙상,
불여식, 그렇죠? 불여식이야. 그럼 올해 이제 시험에 출제된 게 대표적으로 또 요게 출제됐죠. 자, 그러면 이제 자 낙성계약 받는 말은 여물계약, 여물계약, 여물계약. 자, 여물계약 하나 청구용으로 써요. 우리 이제 세 번째 하는 거니까 여물계약. 자, 계약 동그라미. 계약은 합의죠. 합의 플러스 물건을 요하는 것, 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것, 그렇죠? 그럼 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거 봤더니 뭐 대표적으로 써봐요. 자, 뭐라고 써놨죠? 계약금 계약 읽어봐요. 합의, 그렇죠? 계약이죠. 계약금이 인도가 돼야 되겠네. 그러면 읽어봐요. 여물 계약 이렇게 되는 거죠. 현살 광고, 현상 광고도 물건의 인도를 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써놨어요? 보증권 계약.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대물변제, 그렇죠? 대물변제. 자, 여물계약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꼭 요 4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막 하다 보면 이제 4개 정도는 우리가 이제 속전속결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제일 발음이 좋은 게 이거더라고. 여물계약과 관련돼서 현대계보.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대계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하루아침에 뭐예요? 뭐 암기 코드가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 해봐도 해봤겠죠. 그래서 여기 읽어봐요. 현대 뭐라고요? 계보. 그러면 삼성계보. 그렇죠? 현대계보. 요거는 그리고 요번에 막내 재벌과 막내집 있죠? 막 거기 아닌가요? 제목이 딴 건가요? 재벌집 막내. 자, 그게 누구냐면 이건희가 뭐예요? 이건희가 대표적으로 막내야, 막내. 그래서 삼성이 이건희를 대표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미스터 선샤인 있죠. 미스터 선샤인, 그것도 실제 인물을 해서 흙으로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기현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예요? 이병헌으로 뭐예요? 가상을 한 겁니다. 가상을 하는. 거기에서 뭐예요? 어린애 신진에 나오는 있죠. 누구예요? 연예인 김태리네. 김태리. 그렇죠? 김태리. 선생님 뭐 별거 다 알고 있네요. 김태리.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그렇다고 미스터 선샤인을 본 거는 아니에요. 왜 그걸만 줄거리는 다 읽어보거든. 말이 통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김태리 씨와 관련돼서는 거기 순회 뭐예요? 영어 하는데 영어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러브가 나오더라고요. 러브. 그렇죠? 아마 다 봤을 거예요. 아마 1년 전에 우리가 미스 선샤인 한 거니까 저는 영어만 나오면 안절부절이에요. 안절부절. 자,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제일 발음이 좋은 게 현대계보라는 거야. 현대계보. 자, 그럼 읽어볼까요?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권계약, 보증권계약. 사실 외울 필요는 없어. 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나오잖아. 봐봐요. 여물계약. 현상광고도 물건을 겨니까 여물계약, 대물변제도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거죠. 대물변제. 외울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그러면 여물계약과 관련돼서는 현대계보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원위치로 와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매매계약은 여기에다 살짝 이렇게 집어넣는다. 봐봐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며 유상계약이며 낙성을 뭘로 살짝 건질까요? 여물계약이다. 이렇게 장난을 친다고. 자, 그러면 매매계약은 여물계약이 아니라 무슨 계약이다? 낙성계약이라는 거. 그렇죠? 그럼 그렇게 이제 장난을 치고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잡아두면 되겠죠. 자, 5번 질문을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볼래요? 또 매매라고 그런다. 쌍무. 그렇죠. 쌍무 좀 해봐. 쌍무. 그렇죠. 자, 그 쌍무 계약이니까 매매 비용. 그렇죠. 자, 해제권과 관련돼서 해제권.
자, 해제권.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책임이 읽어봐요. 담보 책임. 무슨 부담? 이혼 부담. 동시 이행 항변권. 계약금 등은 자, 매매 이의 유상 계약을 그대로 준용한다라는 거야. 준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매매는 무슨 계약이니까? 읽어봐요. 유상 계약이니까. 그래서 매매에서 우리가 이제 상당히 헷갈리는 게 이제 담보 책임. 이게 매번 출제가 되고 있거든. 근데 이게만 오면 이제 담보 책임. 계약금은 사실 어디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딱 두 군데에서 포기를 많이 하더라고. 해지. 또 하나는 어디에서 포기? 동시 이행 항변권에서 포기하고요. 자, 강론파트에서 들어오면 딱 어디에서 포기를 해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여기서부터 포기를 하게 된다고. 자, 그러면 매매는 무슨 계약이? 유상 계약이라는 거야. 그러면 준용한다.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7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죠. 7번은. 자, 여기 한번 잘라볼까요? 읽어봐요. 매매, 강행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야? 임의 규정. 그러면 이 업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다? 이교. 그래서 여기 설명까지 달아놨네.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라는. 자, 그러면 8번과 관련돼서 매매 계약에 대한 비용이네요. 자, 매매 계약의 비용은 다른 의사 표시가 있으면 여기에다 줄여놨어요. 쌍방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자, 청약 비용. 그러나 부동산 등기 비용은 이행에 관한 비용이지만 통상 매수인이 부담하고 담보권 말소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그러면 원칙은 뭐가 부담이죠? 쌍방 절반이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매매와 관련돼서 이제 서론 부분에서 자주 출제되는 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가실 동그라미 정합해요. 가실. 자, 가실 하면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한번 리걸 마인드가 형성이 됐는지 봅시다. 자, 뭐라고 써놨어요? 이자. 자, 이자. 요거 동그라미 쳐놓고 이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자기가 해결해 가는지 봅시다. 자, 요건 그냥 써요. 자, 요 새끼가 포인트네. 그렇죠. 새끼. 그렇죠. 자, 그러면 이자는 뭐예요? 이자는 법정가실이 되네. 법정가실. 새끼는 천연가실이 되네. 자, 그러면 이자와 관련돼서, 그러면 가실의 기속과 관련돼서, 그러면 법정가실과 천연가실은 누가 기속되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겠죠. 자, 가실의 기속 여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매수인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대요. 자, 인도하지 아니한 줄 쳐놔봐요. 목적물로부터 생긴 가실은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대. 소유권은 넘어갔죠. 근데 인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생긴 가실은 누구에게 속한다? 매도인. 오케이. 자, 즉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도인의 인도 의무를 지체하더라도 매수인 동그라미 쳐놔요. 매수인은 목적물로 발생한 가실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보시면 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직 완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요 2번을 조심해서 다뤄놓으라고. 2번. 자, 시험에 자주 출제되죠. 자, 매매 목적물이 인도 전이에요, 후예요? 인도 전이야. 자,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했대. 가시는 누가 취득할까요? 당연히 매수인에게 기속되겠죠. 돈 완납이 됐으니까. 그렇죠? 좀 따져보라는 거야. 2번이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죠. 자, 그러면 3번 지문과 관련돼서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 여기 받은 날로부터 줄잖아요.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냐 하면
매도인의 목적물을 인도할 때로부터 매수인의 가시를 수칙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 놓고. 자, 4번 질문과 관련돼서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더라도 아직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대요. 완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가시를 누가 따먹어? 매도인. 그렇죠. 가실과 관련돼서 출제되는 게, 그럼 여기에서 제일 많이 출제된 것은 뭐예요? 2번과 3번 지문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2번 지문이네. 자, 동일기한 추정과 관련돼서요. 추정은 동그라미잖아요. 자, 추정은 뭐뭇으로 추정한다. 요 의미를 추정한다. 자, 추정 규정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입증이 있으면 깨진다라는 소리거든. 자,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 번 했으니까 한 번 더 우리 하고 기초공사를 좀 하고 가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간주규정. 간주규정은 조문상 뭐로 구성되어 있죠? 무엇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 무엇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추정 규정은. 자, 간주 증명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어때요? 요 간주 규정은 누구의 밥그릇이에요? 밥그릇만 알면 돼. 세상은 밥그릇 싸움이거든. 요거는 법원의 밥그릇이야. 법원의. 자, 요거는 법원의 선고시만 깨져요. 법원의 선고시만 깨집니다. 자, 추정 규정은 누구의 밥그릇일까요? 요거는 변호사의 밥그릇이야. 변호사. 자, 요거는 뭐예요? 자,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면 깨지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추정 규정이라는 겁니다. 추정 규정. 자, 추정 규정과 관련돼서 자, 뭐뭇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요거는 입증. 요 동그라미잖아요. 입증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해. 입증. 또 그래서 저번에 이제 입증 책임과 관련돼서 꼭 암기를 해놔야 돼. 그러니까 민법 총칙에서 민법 총칙을 포기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만 나오면 돌아버려요. 입증. 이게 나오면 이제 바로 돌아버려. 자, 그러면 여기 밑에다 한번 공식대로 한번 써봐요. 1단계, 2단계, 3단계. 자, 추정 규정 입증 책임과 관련돼서는 단계별로 거쳐가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써놔요. 누가 유리한가를 봐야 돼. 누가 유리한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민사소송은 특히 원고가 있어요. 원고가 있으면 피고가 있죠. 누가 유리해요? 출발점은 원고가 입증을 하게 돼. 원고한테 이제 피고한테 이러한 거 입증해봐라. 그러면 입증을 못해. 그러면 피고 패소 판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고 쪽에서는 그러면 뭐예요? 유능한 변호사를 써야 되겠죠. 반대 입증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항상 뭐예요? 읽어봐요. 유리한가. 누가 유리한가를 봐라. 자, 2단계는 뭘까요? 자, 법정은 문구대로 입증하면 돼. 입증. 자, 그러면 이제 내공이 쌓였는지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법정은 문구대로 입증하라면 뭘 입증하는 거예요? 요건과 효과를 입증하면 되는 거야. 요건과 효과. 그래서 이제 요건, 효과를 입증하면 되고요. 자, 3단계. 추정. 누가 입증해? 반대 당사자가 입증을 하게 된다고. 반대 당사자가 입증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부터 이제 잡자고요. 자, 그러면 1단계 오늘 중요한 거 하나 배웠어요. 1단계 누가 유리한가. 2단계는 법정은 문구대로. 3단계는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요?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요 세 가지를 생각해서 조건을 정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4주차 이제 들어갔으니까 민법 정칙. 자, 100부조 들어갔겠네요. 자,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는 누가 유리할까요? 피의자가 유리하죠. 그러니까 피의자가 입증해야 되고, 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피의자는 취소할 수 없죠. 그러면 중대한 과실은 누가 유리할까요? 상대방이 유리하거든.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나면 항상 누가 유리한가를 보고요. 이 단계에 대해서는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고 추정하면 반대 당사자. 그러면 예를 이렇게 하나 써놔요. 추정 규정과 관련돼서 제일 많이 출제된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추정한다. 맞죠? 추정 규정이야. 기한이 이건 누구의 이익으로 추정하죠? 누구의 이익으로? 채무자. 채무자의 당사자는 누굴까요? 채권자가 되죠. 그러면 기한의 이익은 누가 입증한다? 채권자가 입증을 하게 돼 있어. 그러면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한다요. 추정 규정이 돼요. 그러니까 추정 규정이니까 채무자로 추정. 그러면 채권자는 그러면 채무자는 가만히 있더라도 기한의 이익을 추정받거든. 그럼 누가 입증해요? 채권자가. 이렇게 이야기해. 자, 그러면 우리 추정 입증 책임과 관련돼서 자 봐봐요. 백사조와 관련돼서 주관적 요건 있죠. 객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은 뭐예요? 현저한 불균형이야. 그럼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해서 주관적 요건은 추정되지 않거든.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현저한 궁박경솔 무경험은 누가 입증해야 돼? 피해자가 입증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상담을 해보면 뭡니까? 민법 정책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가 있어. 바로 요것 때문에 포기를 많이 해요. 무슨 책임에 대해서? 입증 책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많이 배웠습니다. 입증 책임. 자, 1단계 누가 유리한가? 2단계 법조문 문구대로. 3단계 추정 누가 입증해? 반대 당사자. 자, 그렇다면 이걸 이제 접근을 해서 그러면 이걸 접근해서 이제 해결하러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동일 기한의 추정이야. 추정.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을 때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동일 기한 요거 줄쳐놓고요. 있는 것으로 여기에다 줄쳐놔요. 추정한다. 그죠? 자, 동일 기한으로 본다. 이러면 틀려요. 동일 기한의 추정이야. 자, 2번이죠. 자, 매도인의 매매 목적물이 된 권리를 이전할 의무와 매수인이 지급할 대금 의무는 약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있대 없대? 없대. 그러면 줄잖아요. 동시 이행 관계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동일 기한의 추정.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응용돼서 뭐예요?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동시행 향변과는 뭐에 싸우는 동시 이행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동일하니까 결론적으로 동일한 기한으로 추정되니까 결론적으로 동시 이행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죠. 자, 대급 지급 장소. 자, 여기 주머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머니 있으면 돈 넣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 부동산이 있는 데로 가네. 이게 지참 채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참 채무.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매매 대급 지급 장소 문제 한번 보죠. 매매 목적물이 인도와 동시에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매 대금은 여기에다 줄 써놓으세요. 무슨 장소에서? 인도 장소에서 지급해야 된다. 자, 그게 바로 대표적인 지참 채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물이 있었던 장소가 아니라 뭐예요? 인도 장소에서. 이걸 잘 잡아놔야 돼. 이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 계약법은 쉬운데 포인트를 잡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금 지급 거절권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대금 지급 거절권.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한 자가 있어 매수인에게 권리 상실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자, 매도인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 한도 내에서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자, 매도인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때 그럼 결론적으로 대금 지급을 이행해야 된다. 맞고요.
이를 이유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원에 맡기라는 소리야. 공탁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대금 지급 거절권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 이제 매매와 관련돼서 우리 이제 대금 지급 거절까지 받자.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죠. 자, 무슨 이야기? 일방이야기죠. 일방이약. 여기에다 줄 한번 줘놓을까요? 자, 매매 일방이약은 뭘까요? 이렇게 이제 잡아놔요. 여기도 이제 형성권이라는 게 탄생하네요. 매매 일방이약은 상대방 예약의 의무자에 대해서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할 때 효력이 생긴다. 자, 그러면 자, 매매 예약 완결권에다 여기에다 동그라미 딱 쳐놓을까요? 자, 예약 완결권은 무슨 건이다? 읽어봐요. 형성권이네. 형성권이야. 그러면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은 소위 직권저사사항이다. 그래서 제척기간이며 제척이 뭐예요? 요거는 제척기간은 이렇게 적어놔요. 제척기간을 해석할 때 이렇게 써놔요. 법정기간이라고 써요. 자, 제척이라는 것은 뭘까요? 빠지는 기간이거든. 그러면 빠지는 기간이니까 어때요? 3년이면 3년이 뭐예요? 딱 빠져버려. 자, 여기 봐봐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뭐라고 써놨죠? 의식주. 의가 뭐예요? 식은 먹는 거. 그렇죠. 의식주. 이제 의식주도 모르네, 이제. 자, 제가 뭐예요? 저기 편의점에서 예상값을 먹었어요. 예상값 1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자, 예상값 10만 원은 뭐예요? 제척기간이 아니라 뭐예요? 소멸시효야. 소멸시효라는 거야. 그러면 제가 그러면 1년 동안 짱박히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예상값 보면 시우 편의점 사장님이 돈 갚아 그러면 뭐예요? 또 시효가 처음부터 끝까지 또 기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척기간은 1년이라는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어요. 그런데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 사유가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그러면 제척기간은 무슨 기간이다? 또 까먹었다. 법정기간이야. 법정기간을 늘려봐요.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이면 판사 알아 몰라? 알죠. 그러니까 뭐예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이런 지문이 탄생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져둘 필요가 있어요. 자, 3번과 관련돼서 매매의 일방예약은 채권계약으로서 본계약 성립 전에 일방이 계약예약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읽어봐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한번 줄 쳐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매매의 일방예약도 뭐예요? 계약이라는 거야. 맨날 틀리지 말고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이제 요 지문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봐봐요. 이렇게 출제되거든. 자, 일방예약은 법적 성질이 단독행위다. OX, X. 자, 그러면 일방예약도 뭐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결론 계약이다. 자, 민법 정칙에서 자주 출제되는 게 다음 중 바르게 연결되지 아니한 것을 골라라. 그래서 일방예약은 단독행위다. 이러면 틀려요. 그러면 이 지문과 관련돼서 이렇게 출제된 걸 이 포인트를 잡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잡자고요. 자, 그러면 매매 일방계약은 뭐다? 계약이라는 것. 이걸 조심하라는 거죠. 자, 4번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자, 그러면 예약 완결권의 가등기 된 후 자등기가 됐대요. 가등기 잘라요. 매매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됐대요. 그러면 완결권 행사로 상대방은 양도인이 되고 본등기 후에 양수인의 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해당하여 그 이유를 무슨 말소한다? 직권말소다. 자, 직권말소 동그라미잖아요. 자, 그러면 자 봐봐요. 매매 계약 완결권이 가등기가 된 후에야. 자, 가등기. 매매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가 됐대요. 그러면 완결권 행사로 상대방은 누가 돼요?
양도인이 되는 거지 양수인이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양수인을 상대로 등기를 신청하면 왜 사건이 등기할 것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요거 줄쳐놔요. 자, 요거는 무슨 사유냐? 이렇게 적어놔요. 29조 2호 사유가 돼. 자, 2호 사유. 자, 29조가 뭐냐? 각하 사유가 돼. 각하. 우리 등기법에서 지겹게 들은 거예요. 지겹게 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우리 민법에서 절대적 무효가 있죠. 절대적 무효가 있듯이 우리 등기법에도 절대적 무효가 두 개가 있어. 자, 1호 가나리반이야. 딴 데 가면 안 돼요. 제가 뭐예요? 마포에서 나왔으면 집에 돌아갈 때 마포로 돌아가야지. 딴 집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절대적 무효가 되거든. 자, 가나리반. 2호가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사건이 등기할 건 그러면 2호 사유와 관련돼서는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 것 이거거든. 자, 그러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등기가 이미 됐대요. 그러면 등기가 됐다면 등기화는 어때요? 자, 직권 말소 시켜버려. 직권 말소. 그래서 1호와 2호는 설사 등기가 되려면 등기관이 무슨 말소 시킨다? 직권 말소를 시켜. 그러면 직권 말소는 뭐의 대상이죠? 이 신청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요 4번이 그렇게 어렵게 출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외화 관계권은 가등기 후 매매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됐다라는 것은 자, 그러면 매매 외화 관계는 계약이거든. 그러면 계약은 뭐에 항상 당사자를 찾아야 돼. 당사자한테 요구해야죠. 그러면 계약한 사람은 양도인하고 계약한 거지 양수인하고 계약한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때 양수인의 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해당돼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더만 쉽지 이러지 말고 한번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5번 지문을 해석하러 가죠. 무슨 관계권? 예하 관계권. 예하 관계권도 일종의 뭐의 단독행위로서 뭐의 재산권이죠. 그러면 읽어봐요. 동그라미 쳐놔요. 양도성이 있어 없어? 있어. 뭐의 대상이다? 가등기. 자,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양수한 자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오케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채권자 대위권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요거만. 자, 이중매매. 자, 이중매매. 그 다음에 이중매매. 통정회의 배시. 채권자 대위권이 있으면 채권자 취소권도 있거든. 근데 채권자 취소권, 요거 우리 한번, 자, 헷갈리는, 엊그제 이제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 채권자 취소권. 자, 이중매매에서 채권자 취소권은 있다 없다? 이제 애워쓸 거고요. 기준이 없으니까 애워쓸 거니까 있다 없다가 이제 헷갈릴 거고. 자, 통정의 표시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헷갈리죠? 그렇죠? 자, 채권자 취소권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뭐라는 거예요? 자, 보면 요거는 금전이 있어야 돼. 금전. 대상물이 금전이야. 자, 이중매매는 금전이에요. 금전이에요. 부동산이. 부동산이죠. 그러면 이중매매는 채권자 취소권이 없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없거든. 그러면 통정회의 표시에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거든. 자, 그러면 채권자 취소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기준을 마련하면 뭐다 쉽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이 대상이 되어서는 뭐에 금전이어야 돼. 금전이어야 돼. 그러면 이중매매는 금전이 아니라 부동산이거든.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자, 통정회의 표시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요게 이제 헷갈릴 거고요. 자, 또 하나 이제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여기 한번 읽어봐요. 자, 가압류하고 가처분의 차이점. 언제 때 가압류, 언제 때 가처분. 자, 가압류는 써요. 피보전 권리가 금전이어야 돼. 가처분 등기는 뭐예요? 예의 권리입니다. 예의 권리.
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억을 구웠어. 그래서 1억을 구웠어요. 출발은 금전이네요. 근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가 되는 거야. 가압류. 자, 그러면 가처분은 뭐예요? 금전 이해 권리. 제가 전세권을 설정 등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자, 전 세입자가 주인이 뭐다 돈을 안 갚아. 그때는 뭐예요?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이 되는 거야. 가처분. 그러니까 기본은 가압류는 금전이고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라는 거야. 금전이. 그러면 요 가압류하고 우리 실제법에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 바로 이게 채권자 취소권과 관련돼서 공통점이 돼요. 채권자 취소권도 뭐가 돼야 돼? 금전이 돼야 되는 거야. 금전.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절대 헷갈리면 안 돼. 민법 정칙에서. 자, 그러면 봐봐요. 채권자 취소권의 기준은 뭘까요? 금전이어야 돼. 금전. 이중매매는 부동산이거든. 그럼 이중매매에 채권자 취소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가압류는 피보증 권리가 금전이고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 요거 기본이니까 요 틀을 마련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맨날 헷갈리는 게 봐봐요. 여기는 무슨 건이에요? 취소권이에요. 취소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취소권. 요 지문은 좀 헷갈리지 말라고요. 여기는 채권자 취소권이 아니라 뭐야? 대위권이라는 거야.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약완결권은 뭐예요?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일방적 의사표시 해주죠. 그러면 양도성이 있고 가등기 대상이며 채권자 취소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6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죠. 자, 6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볼 거는 자, 6번도 잘 외워놔야 돼. 자, 줄 쳐놔봐요. 무슨 완결권? 예약완결권. 당사자의 행사기간을 약정했대 안 했대? 안 했대. 그러면 예약완결권은 뭐예요? 자, 몇 년이다? 10년. 그렇죠. 이거는 좀 외워야 됩니다. 10년 내에 이를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7번과 관련돼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자, 그러면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상대방의 예약 목적인 부동산을 인도받았더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라는 거. 그러면 예약완결권이 10년은 무슨 기간이죠? 제척기간이네. 그럼 10년이 지나면 그때는 소멸하게 됩니다. 자, 8번이네. 자, 선생님 오늘은 어디까지 할 건데요? 계약금 이해까지만. 아유, 그럼 얼마 안 남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봐봐요. 8번. 매매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때 잘라봐요. 정했대, 안 정했대? 안 정했대. 자꾸 자르는 연습을 해야 돼. 예약 의무자는 예약 완결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행사 여부에 확답을 제거할 수 있고 자, 여기가 중요해. 속아서는 절대 안 돼요. 여기 뭐예요? 읽어봐요. 확답을 받지 못하면. 확답을 바라지 못하면. 이게 아니야. 받지 못하면이 아니라 아니 바라지만 아니라 읽어봐요. 받지 못하면 읽어봐요. 효력을 잃는다. 조심해야 돼. 이 부분.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진하게 그래서 칠해놓은 거고. 자, 5번입니다. 매매계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이 매매계약 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자, 목적물이 멸실, 기타의 사실을 이전할 수 없게 되어 예약 완결권의 행사가 무슨 불능이 됐대요? 이행불능이 된 경우 이때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미 소멸해 버렸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9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렇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계약권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계약권 우리 매매에서 이제 계약과 관련돼서 이게 중요해. 요거는 이제 별표 5개를 해놓고 늘 출제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숙제를 하나 내주려고 그래요. 숙제를. 선생님 무슨 숙제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우리 계약금의 종류 3개를 좀 외워요. 자, 첫 번째. 자, 정약금, 해약금 뭐가 있을까요? 자, 계약금의 종류는 3가지가 있어요. 정약금, 해약금, 이약금. 예약금.
자, 여기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뭐가 될까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해약금. 이게 제일 중요해. 해약금. 자, 정약금과 관련돼서는 자기가 이게 자꾸 틀려요. 틀리니까 뭐예요? 자기가 포인트를 잡아서 몇 번 읽어봐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정자 동그라미. 정이 뭐예요? 증거. 그래서 증거 목적이에요. 정약금은. 요거는 해라고 써놔요. 해. 이거는 해제. 해제. 이 약금은 요 약자가 특약이에요. 특약. 요걸 좀 외워둬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계약금에 따른 해약금은 언제 해야 되느냐? 해제는 언제 하는 거죠? 그러면 착수 전 후를 나눠야 돼. 자, 착수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죠. 그러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해제할 수 있죠. 해약금에 대한 해제를 할 수 있어요. 자, 착수 후에는 뭐예요? 이때는 해제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착수 전과 후를 언제를 보죠? 중도금을 기점으로 합니다. 자, 중도금이 들어갔어요. 그때는 해약금에 대한 해제를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착수 전 후를 우리가 나눠봐야 된다라는 거.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특약. 그건 이약벌. 손해배상 애정입니다. 자, 계약금의 종류와 관련돼서 요 세 개를 다음 주에 이제 외우셔야 돼요. 자, 저랑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270일 동안 오늘 뭐예요? 요 오빠는 계속적으로 뭐예요? 갈고 닦아야 돼요. 자, 졸리더라도 우리가 뭐예요? 다음 주에는 뭐가 있어요? 다음 주에는 뭐예요? 바늘 좀 가지고 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늘. 자, 허벅지 찔러가면서 공부를 하자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계약금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 우리 외워보자고요. 정약금, 해약금, 이약금. 정약금은 증거. 그러면 해약금은 해제. 착수 전이냐 후냐. 착수 전에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하고요. 착수 후에는 해약금의 해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이약금과 관련돼서 약하면 특약, 이약벌, 손해배상 애정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 이걸 외워놔야 다음 주 계약금을 스무스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오늘 까먹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15개 전환계약. 자, 한 번 더 외쳐보고 오늘 마칠까 생각 중에 재산, 정매교. 자, 대차, 소사임,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몸으로는 고도현, 이임, 조영. 그 다음에 기타는 종하. 그래서 15개 전환계약. 그게 이제 등기법에다 활용해 먹어야 되고 온 사방에다 활용해 먹어야 되거든.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또 뭐 다음 주에도 우리 뭐 이렇게 뭐예요? 안 졸린 상태에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